자, 뭐 알고 있는 것부터. 자, 우리는 얘랑 같은 것이 요 간격이었죠. 여기에 있는 넓이랑 여기 있는 넓이랑 최대 마이너스 최소가 같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연결만 시키면 되겠네. 이쪽에서 공식 따로 외워주고 이쪽에서 공식 따로 외워줘야 돼. 이제는 알겠어요? 이해 안 되면 연결시켜보고. 알겠죠? 그러면 이제 3차 함수로 가게 되면 여기서는 이게 바로 나오나? 아니구나. 넓이니까 따로 가야구나. 예. 예. 늦게 왔으니까 1시간 동안 거기서 하고 와. 네? 빨리 갔다 와. 얘는 감소, 증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네. 마찬가지로 여기 넓이랑 얘와 얘의 차이가 같겠네요. 쉽게 가보겠습니다. 얘를 0이라 보고 오른쪽을 뭐라 쓴 게 좋겠어? 3등분 되니까 얘를 알파라 써도 되고 보통 우리가 알파로 외웠나요? 알파 베타로 외웠죠? 그럼 0이라 쓰지 말고 그냥 베타로 쓸게요. 알파 베타. 그럼 요거의 넓이는 12분의 a는 3차 함수의 제곱차계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죠. 4제곱. 그럼 얘하고 얘가 지금 똑같은 식이잖아요. 그럼 위에 있는 식은 fx가 a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 아래 식은 a의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요 라인이죠. 그러지? 아, 여기 알파는 똑같으니까. 4분의 1. 오케이. 4분의 1. 이거에 지금 요 위치가 3대 1인 위치가 되겠죠. 그러면 알파, 베타니까 뭐 4대 1로 외분한 점 구하면 됩니다. 얘를 그냥 값 말아 놓을게요. K 이렇게 쓸 수 있겠네. K는 여기 위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요거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지. 그럼 요거의 차이는 F 알파 마이너스 F 베타가 되겠네요. 그럼 위에 식하고 연결을 시키려면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A 다시가 되겠고 A 대신에 뭘 넣으면 돼? 4A 다시를 넣으면 된가요? 4분의 1 A가 A 다시니까 위에 있는 식 A에다가 4A 다시를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값이 3분의 A 다시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나오면 되겠네. 맞습니까? 이해돼? 그러면 실제 계산을 해보면 여기다가 알파를 넣으면 0이야. 여기다가 뭐만 넣으면 돼? 베타만 넣으면 되겠죠. 베타를 넣으면 4분의 1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베타 마이너스 감마 K는 사라졌겠네. 여기다 알파 넣으면 K가 있고 베타 넣으면 K는 사라졌겠네. 그럼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뭐야? 요놈에서 요놈 뺀 거지. 음수가 되겠네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죠. 는 감마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음수야. 그러면 감마 마이너스 베타로 쓰면 될 거고 감마는 여기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 쓸까요? 식이 어떻게 되죠? 감마는 알파 베타를 (4대 1로) 외분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4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나요? 3분의 4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 식이다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감마 마이너스 베타를 쓸 거고 3분의 4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돼서 여기가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남고 3분의가 떴네요. 그럼 이것이 뭐가 돼? 12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 그대로 떨어지네요. 됐습니까? 식은 내가 요 식을 썼어. 여기서 A 다시를 썼으면 요놈 대신에 3분의 A 다시가 떨어지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너희들이 바로 연결을 좀 시켜서 고민을 해봐라 이 말이 되겠어요. 위에 거는 우리가 많이 외웠던 거고 좀 밑에 것을 안 외웠으니까 두 개를 연결시켜서 헷갈리면 안 돼. 대신 여기서 말하는 넓이로 가는 것은 3차 최고차 계수로 가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3분의 A 다시는 요놈의 최고차 계수니까 이 연결고리만 찾으면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관계는 없을 거고 얘는
이 넓이랑 요거 극대 마이너스 극소로 연결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얘는 어떤 게 외우는 게 쉬워? 어떤 게 외우는 게 쉬울 것 같아? 아래 것이 더 쉬울 것 같지? 요 넓이를 구할 때 요걸 생각해서 쓰면 되겠다 이거지. 이 두 개의 식의 연결고리만 찾으면 되겠네. 위에 있는 식은 자 아래 식이 좀 쉬워. 요거 차이는 얘를 뭘로 볼 거야? 원형으로 볼 거고, 원형이 아니라 제일 쉬운 형태로 볼 거야. 여기가 알파,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 그럼 여기는 여기가 알파로 놓은 거야. 연결고리가 맞아 떨어져야지 우리 계산할 거 아니야? 그러지? 그러면은 위의 식은 fx는 a x x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x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알파. 아래 식은 fx는 최고참 계수는 일단 안 쓸 거고, 일단 좀 이따 쓸 거야.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플러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저 아랫선 극소값 이래 되겠죠. 됐습니까? 최고참 계수는 적분했으니까 요놈도 4분의 a가 되겠죠. 그럼 요놈을 우리는 a 다시라 적고 x제곱 그냥 이게 편할까? 요게 편할까? 요게 편할까는 상관은 없겠지만 이래 될 거고, 우리가 원하는 극대 극소의 차이는 0 넣고 알파 넣고 0 넣으면 a 다시 알파 4제곱 플러스 m이고, 알파 넣으면 0이 되니까 a 다시 알파 4제곱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놈의 식에서는 넓이는 a 다시하고 a가 연결이 a 다시는 a가 4a 다시니까 a가 4a 다시고 a 다시진에 4분의 1을 넣으면 알파 4제곱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여기서 알파라 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 5. 안 썼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실제로 한번 증명을 해보면 인티그럴 0부터 알파까지 부호는 마이너스 해줘야 될 거고요.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x dx 알파 넣으면 4분의 1, 알파 넣으면 2분의, 그럼 4분의가 되겠지? 그래서 4분의 a의 알파 4제곱이 되겠다. 자, 여기서 알파를 조심할 점은 얘가 0이니까 알파야. 여기서부터 여기서까지 간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똑같은 식이야. 이제는 그림 너희들 평상시에 출근했을 때 한 번씩 적어보는 연습을 해가지고 외워둬야 된다 이 말이야. 쌤도 잘 안 외워. 사실은 잘 안 외우는데 시험 볼 땐 다른 거잖아. 시험 볼 때 그림이 딱 나오면 바로 답을 써줘야 되잖아. 그러지? 근데 주문 외워줘야지. 계속 외워주다 보면 사용이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나요? 적분 쪽은 특히 연산이 더 복잡하니까 외워두는 게 맞아. 둘 중에 나는 어떤 걸 외우겠다라는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 증명은 요놈이 더 빠르니까 요놈을 증명하자. 그리고 요놈을 연결시켜라 이거지. 까먹으면. 됐습니까? 실전은 요것보다는 요게 더 나옵니다. 요건 너무 쉬우니까 요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요 넓이를 구하여라.
그럼 요것이 유용한 문제는 이런 거지. 3차 함수가 그래프가 있고요. 이런 유의 문제가 많이 나왔단 말이야. 3차 함수가 있는데 어떠한 직선을 그었더니 이쪽 넓이와 이쪽 넓이가 같았다 이거지. 같으려면 물론 이게 증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합니다. 됐어요? 증명하는 방법은 어려울까 쉬울까? 증명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응? 차이 함수로 가서 넓이가 같으니까 분대칭이니까 바로 쓸 수 있냐 없냐 이거 이런 생각이지. 요게 차이 함수로 가면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요 간격이 같다고 나와야 되지. 근데 식으로 사실 설명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거지. 그냥 문자를 다 놔야 되니까. 우린 직관적으로는 판단이 되겠지만 그건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증명하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우리는 일단은 요놈을 바로 사용하자. 넓이가 같으면 요 점이 변곡점이다 이거죠. 아니면 어느 정도 사용돼야 될지 모르겠네. 자, 이 정도까지만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얘가 fx야. 요게 gx야. 그러면 fx-gx라는 함수를 적으면 얘가 식이 제곱점 계수 있고 x-알파, x-베타, x- 감마가 떨어질 거고 됐습니까? 얘가 인티그럴 알파부터 감마까지 얘를 hx라고 하면 hx는 0이 됨을 보여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이 h 함수를 나는 어떻게 만들 거야? 평행 이동을 시킬 거야. 어디로? 원점으로. 그건 가능하겠지. 이 점을 뭘로 보낼 거야? 0으로 평행 이동 시킬 거야.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가 쭉 움직이겠네. 베타가 0으로 움직이면 얘랑 누구랑 같을 거냐면 hx 여가 베타니까 마이너스 베타만큼 평행 이동 시킬 거죠. hx 플러스 베타가 됐다는 것은 사실은 식은 이렇게 되지만 더 식은 쉽습니다. 그러지? 그러면 요놈이 왼쪽이 뭐가 돼? 알파를 넣었을 알파가 나와야 되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만큼 다 움직이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요식 이게 그대로 다 움직인 거야. 위치도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무슨 함수가 되는 거야? 기함수가 현재는 기함수라 말할 수는 없네. 왜냐면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현재. 기함수가 돼야적이 된다. 근데 그렇게 말을 써도 될까 안 될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응? 얘가 0이니까 얘랑 대칭적이어야지 될 거다 이 말인데 어차피 얘는 요점이고 요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러지? 여기서 바로 쓸 수 있다. 그럼 말로 써 그러면 여기서 h x 플러스 베타는 기함수이고 누구는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이 돼야 된다 이 말이겠죠. 0이 대칭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베타는 2분의 알파 플러스 감마가 돼야 된다. 똑같은 말입니다. 기함수이고 베타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 그러면 0이 될 것이다.
라고 나오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S1을 어떻게 볼 수 있다? 4분의 했니? 요걸 그대로 쓸 수 있다고 해? 요거니까 4분의 A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으로 풀 수 있다. S1 둘러싸인 면적 구하라고 하면 2배 하면 되겠고, 꽤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3차 함수에서의 요 둘러싸인 면적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만 일단은 알아면 되겠죠. 넓이와 관계는. 그러지? 요 면적은 그림에서 있나? 아, 요 면적은 위에서 했던 거네. 요 면적은 요거잖아. 요거야. 두 개 연결고를 해가지고 연결을 시켜놓고 문제를 풀고, 혹시나 내가 까먹으면 둘 중에 쉬운 거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뭐밖에 없으니까. 간격과 최고차항 계수만 생각하면 되니까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야. 공식적인 거 물론 나오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나머지는 4차 함수의 적분이니까 4차 함수의 적분은 따로 외워야 됩니다. 5차 함수까지 우린 가지는 않잖아요. 4차를 가지고 5차로 가지는 않고 3차, 2차, 3차, 3, 4차는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그림이냐면 중근, 한근 나왔을 때 이 공식이 다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얘가 1차하고의 내용이 아니라 요 먼저 구하는 것도 똑같다 이 말이지. 여기서부터까지 간격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지? 또 뭐 또 똑같냐면 이 면적 구하는 것도 똑같다 이 말이야. 3차 함수와 2차 함수가 이렇게 접했다. 요놈의 알파, 요놈의 베타. 간격, 넓이 똑같은 식이 된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가 달라져? 교점 위치만 달라질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그림은 응용해서 문제를 똑같은 방법으로 풀 수가 있겠다. 됐죠? 현수야, 됐지? 자지 말고. 자, 질문 몇 개 풀어볼게요. 얼른 불러보세요. 한 두세 문제 일단 풀고 빨리 불러. 33은 사실 얘기거리 없어요. 평행이동이니까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fx를 두 칸 이동시킨 겁니다. fx를 몇 칸? 두 칸 이동시켰어요. 그럼 y는 x와 y는 x 플러스 2가 얘가 위로 두 칸 움직였잖아. 기울기가 1이잖아. 기울기. 여기 중요한 건 기울기야. 기울기가 1이니까 A란 점이 평행 이동을 통해서 두 칸 움직였을 거라고. A 다시가 됐을 거라고. 근데 A하고 A 다시는 어떤 점이야? 원래 같은 점이야. 근데 얘는 y는 x의 기울기가 얘하고 얘 y는 x니까 원래 A란 점과 A 다시란 점은 그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된다고. 다시 말해서 이 점하고 이 점은 원래 같은 점이었다. 이 점하고 이 점은 원래 같은 점이고 이 점하고 이 점도 원래 같은 점이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똑같은 그래프. 그럼 여기 있는 넓이는 여기 있는 도형의 넓이를 잘 이용하면 이 부분의 넓이가 이쪽으로 와도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똑같은 그래프니까. 그러면 평행사 변형의
뭐야 지금 이쪽으로 갔으니까 좀 어떻게 해야 돼? 요 놈을 이쪽 잘라 붙였어. 그러면 그림이 요렇게 된가요? 요렇게 좀 더 쉬운 방법이 있나? 자, 똑같은 그림이니까 이렇게 잘라도 관계는 없겠지. 그럼 이렇게 자른 거와 똑같게 지금 어디 가야 돼? 좀 이상하다. 이렇게 자른 것은 어디가 있냐면 이쪽에 여기와 똑같네. 이렇게 자른 것은 이렇게 자른 거와 똑같죠. 어떻게 잘라야 돼? 이 부분하고 똑같다고. 뭔만 이해되니 지금? 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좀 더 그냥 직관적으로 하면 좀 더 직관적으로 해볼게요. 이 그래프가 똑같이 1대1로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이 그래프가 된 거야. 자, 이 그래프가 쭉쭉쭉쭉 올라가서 이 그래프가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은 이 도형의 라인이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돼. 그러면 넓이는 평행사변형 넓이하고 똑같게 됩니다. 뭔만 이해되니? 이 그림보다 좀 더 쉬운 그림을 한번 가볼게요. 이 그래프를 그대로 옆으로 이동시켰어요. 이렇게 이동시켰어. 그럼 이 둘러싸인 넓이는 평행 사변형이 된다 이거야. 이거랑 똑같은 말이라고. 그럼 이 도형도 평행 사변형이 됐을 거니까 우리 넓이를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면 이게 평행 사변형이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넓이가 된다 이 말이지. 평행 사변형이니까 이 길이는 두 칸이니까 2루트2고 요 길이 말아내면 되는데 이 길이가 지금 여가 2니까 루트 2가 됩니다. 넓이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다고. 아직 오면 다음. 알았어. 34번 봅시다. 34번은 S1, S2의 넓이가 최소가 돼야 되지. 그러면 움직이면서 넓이가 달라지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거라고. 내가 K가 여기에서 이 선에서 이 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넓이만큼이 늘었고 이 넓이만큼이 줄었죠. 지금은 잘 안 보이니까 확연히 보일 수 있는 위치.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이 넓이만큼이 늘었고 이 넓이만큼이 줄었지. 다시 말해서 커지고 있는 거야. 이 부분에서는 내가 저 밑에 있다 봅시다. 밑에서 위로 올라갔어. 밑에서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늘었고 이 부분이 줄었어. 감소하고 있다고. 이 아래쪽에서는 감소하고 있고 위에서는 늘어나고 있죠. 맞지? 이게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 늘어났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위치를 찾아들어라. 그래서 최소값이라고. 그럼 이 두 가지 말대로 한다고 하면 그 늘어나는 부분과 줄어드는 부분이 역전이 되는 같아지는 위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거라고. 사건 사고가. 그래서 어떤 위치냐면 선을 그었을 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위치에서 그게 역전이 발생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좌표가 되는 것이 1에서 발생한다고. x가 1. K도 1이 되겠죠.
어떤 내용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넓이적인 해석을 그대로 하다 보면 그렇게 쉽게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됐어요? 다음은 37번은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에서 2부터 k까지하고 3부터 k까지가 넓이가 똑같아요. 2부터 k까지하고 3부터 k까지가 넓이가 똑같습니다. 됐어요? 방법은 뭐 요놈을 이렇게 넘겨. 요놈을 이렇게 넘겨. 2부터 k에서 3부터 k까지 뺐어. 뭐 남았어? 2부터 3까지 남았지. 2부터 3까지가 0이래. 다른 말로 여기다 3을 넣었어. 이미 k에 대해서니까 3 넣을 수 있잖아. 얘는 0 됐으니까 2분의 3까지 0이야. 그러면 얘가 2부터 3까지가 0이다 이 말이야. 근데 축이 얼마야? 1이네. 그럼 그래프 모양이 대충 나오네. 축은 1이고 2부터 3까지의 정적분이 0이야. 2부터 3까지의 정적분이 0이야. 이러니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같아. 그리고 여기는 1이야. 그러니까 2, 3이 여가 있다는 것은 뭐 뒤쪽 문제도 아마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가 0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이 위에서 나온 조건은 이겁니다. A가 양수음수는 없네. A가 양수음수는 없으니까 이놈이 뒤집힐 수는 있겠네. 여기까지는 생각을 좀 열어놓고 2부터 3까지는 0이야. 2하고 3은 부호가 달라. 맞는 말이 되겠지. 얘는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 느낌상 근해 공식 같은 느낌이잖아. 이 근해 공식 넣으면 뿔마가 있을 건데 플러스는 이쪽이고 마이너스는 이쪽이야. 마이너스 이쪽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맞는 말이 되네. 됐습니까? 다음 자 38번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있는데 fx가 2차 함수인데 이게 x절편이야. 꼭지점을 P라고 했을 때 삼각형 PAB의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이 나오는 문제지. 그러면 우리가 외운 것이 있을 거고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 고1 때는 요게 제일 쉬웠어. 요 넓이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었어. 요 넓이를 구할 수가 있었어. 어떻게 구했냐면 이게 K이면 요놈이 AK 제곱이야. 그래서 삼각형 넓이는 AK 세제곱입니다. 했습니까? AK 세제곱. 우리는 이제 이거는 2차 함수에서 배웠던 거고. 이제 적분에서 배우는 것은 요놈은 우리는 어떻게 공식을 외웠어? S2는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외웠지. 하지만 우리가 지금 K 표현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표현은 다르잖아 지금. K는 요놈의 절반이고 요놈이 K고 요놈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대신에 뭘로? 2K를 넣으면 되겠지. 그럼 요놈이 3분의 4 AK의 세제곱 돼서 요놈이 3분의 4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넓이 대 이 넓이는 3대 4입니다. 이 넓이 대 이 넓이는 3대 4야. 이해됐어?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아니고. 그 다음 도형이 접선이 있습니다. 접선 넓이는 지금 고1 때 배웠던 것이 여기랑 여기를 같다는 걸 설명했으니까 요 넓이와 요 넓이가 같은 것은 당연한 거고, 그렇지? 그러면 요 넓이와 요 넓이는 이게 2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여가 1대1인데 수를 3 하면 여기가 얼마가 돼? 여가 3이면 요것도 3이 되는 거지. 근데 여가 3대 4였으니까 여기가 1이 되겠네. 그러면 여가 3, 1, 2가 되겠네요. 3, 1, 2. 그런다는 말은 요 넓이와 요 넓이는 다시 1대 2가 되는 거라고. 세 개의 구조입니다. 됐습니까? 얘 증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차 함수 3문 증명 아주 쉽고 당연한 거니까 그건 증명하란 말도 없을 거야. 1에 대한 증명은 요거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 증명하라는 소리고 얘도 증명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요거 증명만 하면 되겠네. 요거 증명. 요걸 하려면 여기래 여기래 같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요거 같음을 보여주는 게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는 그냥 직접 요 넓이를 구하러 갈 거야. 이 넓이 자, 이 넓이 어떻게 구해? 자, 이 넓이는 이 차 함수와 이 접선을 다시 새로운 식을 만들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지. 뭐는 똑같아? 폭은 똑같겠지. 요놈도 만약에 요놈이 ax 제곱 시작하면 요도 ax 제곱 시작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은 아까 k라 했으니까 k까지의 정적분 하면 되겠지. 맞습니까? 0부터 k까지 거꾸로 가도 상관없잖아. 간격이 중요한 거니까. k까지 정적분은 3분의 a x 세제곱에 0부터 k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요 정적분, 요 넓이는 3분의 a k 세제곱이 됨을 증명이 된 거라고. 여기 넓이. 그래서 S3가 3분의 a k의 세제곱이 된다고. 맞나요? 좀 이상한데? 요놈이 얼마였다고? 지금 절반만 한 겁니다. 이 절반만 한 거예요. 요거 절반. 여기다가 2배를 해줘야겠네요. 그래서 A3 이 부분이 요 부분에 3분의 2가 되겠네. 3대 2니까요. 그럼 왜 되니? 자, 측면 과정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는지 알겠어? 이놈을 만약에 이게 식으로 나왔을 거야. 그러면 식으로 나왔으면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써. 평행 이동하면 요 넓이는 요놈을 y는 ax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S3는 2배의 인티그럴 0부터 k까지 ax 제곱 dx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냥. 그럼 어떤 식이든 다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엄마 이해되니?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조금 더 어렵게 보이는 그림을 하나 그려줄게요. 이 그림도 똑같다는 소리야. 웃어봐이. 아이, 저이씨. 3대 1대 2라는 겁니다. 자, 증명 방법은 이 식이 아무렇게 어렵게 나오더라도 이렇게 쓰면 돼. 평행 이동하여 이렇게 써주면 돼, 그냥.
그럼 가장 심플한 도형으로 가겠죠. 이쪽 보여주라면 이게 원점이고 대칭적으로 요점하고 요점이 대칭적으로 나온 그래프가 나올 거니까 요거 넓이에 대한 얘기고, 요 삼각형의 넓이도 요 삼각형의 넓이가 될 거고, 요 삼각형의 넓이가 될 거고, 이쪽 둘러싸인 면적 구하라면 요 놈을 원점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넓이가 될 거고. 이 증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라고? 평행 이동하여 하면은 훨씬 쉽게 나올 수가 있다고. 혹시 그래서 선생님 감점을 했어? 그럼 가서 따지면 돼요. 넓이에 대한 생각은 어차피 이동시켜서 구하나 그냥 구하나 똑같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알겠어? 그럼 제일 심플하게 만들어내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요 넓이 구하라고. 요 넓이 구하라는 말이 있어요. 요 직선을 주고 요 넓이를 구하라 한다고.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 지금.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해? 구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요 넓이는 여기 넓이를 이용해서 푸는 것은 단답형. 우리 단답만 쓰려면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해? 뭘 이용해서 풀 거야? 요 넓이를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요 넓이를 이용해서 절반이 됩니다 라고 쓰면 돼. 됐어? 뭔만 이해되니? 그럼 제일 쉽잖아. 그럼 고지고대로 식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 요점 구하고 요식하고 요식을 연립해서 요 그림 구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한다가 소수령에 대한 표현 방법이 될 거라고. 요 넓이 구하라고 하면. 알겠어? 왜냐면 이 B를 그냥 보여줄 수는 없잖아. 바로 보여줄 수는 없어. 그럼 요놈 고지고대로 풀려면 어떻게 구해? 요놈을 어떻게 하면 식을 변형시키면 요 위치하고 요 위치가 될 거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요 넓이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 거라고? F, G1, G2. F-G1, F-G2 그림 그려놓고 요거랑 같다라고 쓰면 되고, 그럼 요 넓이는 여기에 위치가 뭐가 됐든 간에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평행 이동하여 F-G를 평행 이동한 그래프, 평행 이동하면 요 놈이 그냥 AX 제곱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거기에 요 놈을 0이라 보고 여기를 0이라 보고 요 놈을 K라고 써서 증명 바로 해야 된다고요. 이 정도는 인정해 줄 거라고 보고 있어. 그림이 나왔을 때 나는 이 그림이 바로 공식화 시키면 좋겠고, 이게 단답형이고 이제 시간 아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정형화된 그림은 평상시에 나오게 되면 바로 어느 정도 공식화 시켜놓고 적어놓고 바로 이용하자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럼 소수령 방법에 대한 것만 좀 연습을 하면 되는데, 그 소수령 방법에 선생님이 이렇게 해도 나는 될 거라 보고 있어. 그럼 식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얘는 여가 알파하고 베타면 요 식은 AX-알파의 제곱이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서 접하니까 여가 알파인 경우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럼 베타하고 K는 뭐가 나오냐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올 거야. 그럼 평행 이동하여 이렇게 써도 관계는 없다 이 말이야. 알겠어? 바로 적분해도 되는데, 대신 해야 될 위치는 알파부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연산만 약간 불편한 식이니까 평상시에 그냥 평행 이동하여 이렇게 쓰면 된다 이 말이야. 엄마 이해되니? 그 정도 난 인정해 줄 거라 보고 있어. 그걸 특징을 이용해서 풀라는 문제니까.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그래서 관계는 이 3대 1대 2의 관계를 일단 이용을 할 거고, 이 중에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게 지금 S1, S2
세 가지 다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고. 여기서 증명이 필요한 게 2번입니다. 2번. 2번이 아니라 S3. 요거에 대한 증명은 필요할 거고, 그래서 좀 전에 보여준 거고, 요거에 대한 증명은 아마도 할 필요가 없을 건데, 아마 학교 선생님도 그대로 사용하라고 할 거야. 단 혹시 문제가 나오면 요걸 그냥 질문을 하겠지. S1, S2? 현재 S2가 지금 여기 S2입니다. 요게 S2야. 4인 부분. 됐습니까? 요 식에 대한 증명은 따로 나올 수는 있어. 요 식에 대한 증명. 뭔 말인지 알겠나요? 소수령으로 요거 아니면 뭐 둘 중에 하나 나오겠지. 뭐 나온다 하면 요거에 대한 것이 C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인 것을 한번 보이시오 라고 나오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니? 저번에 증명 보여준 적이 있잖아. 현세야 보여줘. 자고 있으니. 사실은 2차 함수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합니다. 2차 함수가 제일 많이 나올 거야. 나는 3차 함수 한번 보여줄 거예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연산이 좀 더 복잡하게 보일 뿐이야. 자, 2차 함수의 증명을 방법이 있는데 막 근각계사 관계로 풀러가면 날셉니다. 못 풀어요? 근각계사 관계로 증명하려면 힘들어서 연산이 너무 힘들어서 못 푼다고요. 그래서 적분법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하고 있어야 돼. 얘가 알파 베타야. 그랬을 때 식 자체가 fx는 ax-알파의 제곱 x-베타일 때입니다. 그러면 얘를 넓이는 나중에 절대값 붙일 거고, 물론 절대값 안 붙이려면 그림이 이쪽에서 자, 붙인다 안 붙인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이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이 나오면 양수가 되겠고 이쪽이 나오면 음수가 되겠다. 이 정도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되고, 넓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다 절대값 붙여버리면 편해집니다. 알겠죠? 나중에 절대값 붙일 거고, 인티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a의 x-알파의 제곱 x-베타를 얘를 풀어가지고 정적분 한다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공통적인 인수 형태를 만들어내면 된다고 했죠. x-알파의 세제곱. 다시 말해서 이놈을 x-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놓으면 된다고. 요놈은 이렇게 해서 세제곱, 요놈 곱하기 제곱. 자, 요놈 대신에 베타가 더 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알 수 있겠죠. 요 작업만 할 줄 알면 나머지 적분은 쉽습니다. 알파 집어넣으면 다 0이야. 베타 집어넣는 게 답이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3분의 1 빼기 4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가 나온 이유는 알겠지? 음수니까 그러겠죠? 이게 사실은 넓이라고 하면 절대값 붙이면 된다. 이렇게 증명하랄 거야. 한 번씩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2차 증명 또는 3차 증명. 2차 증명 또는 3차 증명이 한 번씩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서술형으로. 이되니? 이렇게 나온다고. 2차를 증명하고 그걸 이용해서 푸시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증명 방법은 이렇게 증명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2차는 훨씬 더 쉬우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 증명하면 한 3줄이면 끝납니다. 알겠어요? 이게 정적분이냐 넓이냐 이것만 조심하면 돼. 다음. 몇 번? 몇 번?
역함수 정적분하면 됩니다. 역함수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증가함수하고 감소함수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정해진 문제 틀은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단 문제가 역함수란 표현을 안 쓸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래프 자체가 예를 들어서 3차 함수가 있어. 뭐 이 정도 3차 함수가 있어. 그러면 얘는 역함수가 없어. 하지만 역함수적 풀이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됐어요? 그래서 증가함수인 부분과 감소함수 부분을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증가감수를 나눠서면 얘를 쪼개서 문제를 풀게 되면 얘는 역함수가 있고 얘도 역함수가 있고 얘도 역함수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식은 a부터 b까지 fx dx는 더하기 인티그럴 fa fb gx는 역함수 dx는 bfb 마이너스 afa하고 똑같은 식이 떨어지는 거야 이게. 쉽게 보여주면 a부터 b까지 요 넓이가 요거야. fx. 얘가 fa고 얘가 fb야. 두 번째 이 넓이는 여기를 말하고 있어. 그 넓이는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면 된다라는 건데 이게 잘 안 보이는 게 감소함수는 잘 안 보입니다. 이게. 그림으로는 잘 안 보여. 그림으로 잘 안 보이지만 요게 무조건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알겠나요? 이거는 따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 알겠어요? 근데 수투에서 증명하기가 일단은 쉽지 않으니까 그대로 그냥 이용을 하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 식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역함수에 대한 내용은 역함수를 구하자는 문제가 아니라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자는 거고 여기서 정확하게 이게 맞아 떨어져야겠죠. 그럼 요 놈은 뭐야? FA야, FA. FA가 5야. 그럼 1이야. 얘가 FA가 14야. 그럼 얼마야? 2야. 다시 말해서 여기에다가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fx dx를 더하게 되면 저기 fx요? 왜 fx라고 돼 이거를? 계산해가지고 방정식 세워라 이 말이겠네. 얘는 지금 변수 x가 없어지고 5하고 14를 넣으면 상수입니다. 그냥 계산한 후에 집어넣어가지고 방정식을 풀란 소리야. 전혀 관계가 없는 식이고 이거를 5부터 14까지 gx dx라는 것은 2f2-1f1로 마무리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 중에 이것만 질문을 한 거라고. 이것만. 그럼 요놈을 넘겨서 계산해야 줘야 돼. 그래서 요 식을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역함수 문제는 딱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거 아니면 y는 x와 둘러싸인 이 넓이가 역함수랑 둘러싸인 넓이는 2배가 된다. 요걸 구할 거야. 요거밖에 안 나올 거라고. 두 개. 둘 중에 하나야. 단 이게 조금 어렵게 나온다는 것은 감소함수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건데 감소함수식도 똑같이 갈 거야. 그래서 이 틀 정확하게 이 틀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잘은 안 나올 건데 감소함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알겠나요? 됐어요? 식으로 구간을 자르면 감소함수가 되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니 지금? 뭐 잠깐 쉬었다 합시다.